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고가 난 지 엿새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 후 하루 이틀이면 조사를 하는데 문다혜 씨 조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 위원장님. 글쎄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 경우에는 일단 기각시킨 후에 그 다음 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수사를 마무리합니다만 지금 이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동안 네. 일거수일투족 CCTV에서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련된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택시 운전 기사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상해에 대해서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상해 피해를 진술하는지 이제 먼저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문다혜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택시 기사분의 상해 진단 여부, 네. 이건 또 왜 지금까지 결판이 안 나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이 안 났다기보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예. 병원 진단서는 그 다음날 바로 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예. 피해 정도를 실제 상해 진단을 받아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진단서를 받아서 내는데 부딪히긴 했지만 실제 내가 입은 피해는 상해 정도에 이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부분까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음주운전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는 네. 할 테지만 네. 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참작은 될 것이다. 그렇죠. 확보해 네. 놓고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받고 이 혐의 사실을 확정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고 증거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하고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사 경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청자 또 저희들도 답답하긴 합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위험운전 치상 혹은 치사, 이제 이번에는 다쳤기 때문에 치상이 될 텐데요. 그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다혜 씨가 술에 취해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소란을 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 변호사님. 네.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거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면은 이 죄에 해당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시 개개의 사람마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쫓겨날 정도로 만취였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자신의 차를 찾지 못해서 다른 차를 열려고 했고 네.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위험운전 치상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요건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게 전체가 인정되면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 이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수 김우중 씨도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건너편에 있는 차량하고 부딪혔잖아요. 네. 그때는 바로 구속수사에 들어갔는데 왜 이제 문다혜 씨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조차 안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즉각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나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상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좀 며칠 지나 보니까 이거 되게 아프네, 그때서야 병원 가는 경우들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거를 보고서 상해 진단서를 끊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보통은 이제 피의자가 먼저 접촉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합의를 보고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해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적으로 이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뻐근하고 결리고 이런 정도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 진단서가 나올 정도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면은 경찰이 그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는 할 수 있으나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신체 검증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문다혜 씨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 운전기사하고 이제 문다혜 씨 측 변호인하고 지금 뭔가 협상을 하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네. 뭐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밖에서 이제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면은 이게 뭐 반의사불벌죄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진단서를 안 내면 경찰이 굳이 그거를 한번 가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벼운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수의 오른쪽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되게 처벌을 받는다.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이 술을 마셨을 때 말이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할 것을 이제 예측했는데도 그냥 놔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 그렇게 되는군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진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동행했었던 남성에 대해서 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을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이 수사가 될 것 같은데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같이 있었고 그 네. 남성이 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만취해서 막 반말로 막 그 테이블 쾅쾅 치고 하는 걸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부축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저녁 때 술 한 잔만 마셔도 같이 이제 마신 사람들한테 차 갖고 왔냐, 뭐 대리운전 불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묻고 확인하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 남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만취 상태의 그 문다희 씨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는데 새벽 2시에 이제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대리운전을 불러줬든지 택시로 뭐 데려다 줬든지 했다면 이제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조 위원장님. 그래서 만약 동행자가 음주를 한 문다희 씨의 운전을 예상하고 대리를 불렀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CCTV 상에 확인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음주운전 방조는 같이 동석하고 이 음주자의 차까지 가서 같이 동석을 해서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운전할 것은 분명히 안 상태에서 옆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먼저 갔다거나 이렇게 음주운전을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인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시에 문다희 씨 동석자 같은 경우에는 CCTV상에서 거리에서 취한 상태의 문다희 씨와 같이 있었던 장면은 확인되지만 그 이후에 문다희 씨가 차를 타고 운행을 시작한 시점에 실제 그 운전을 한다는 걸 알고 그 주변에서 같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랬을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것까지는 확인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